안녕하세요. 갑골의 덕천입니다. 이제 농사철 이렇게 얘기하죠. 농사철. 남쪽은 이미 농사철이 시작됐고, 그에 비해서 높은 지대 같은 경우는 아직 시작이 안 됐죠. 이제 막 시작하고 있다? 뭐 이렇게 봐야죠. 자, 농사철이 막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여기서 진화해서 고정으로 이제 벌을 키울 예정이다 보니까 그게 대한 방어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부터 이제 급수를 시작하는 거죠. 왜냐면 이 급수를 해주지 않으면 뭐 지금은 이제 비가 좀 오죠. 비가 좀 오니까 그나마 좀 덜하긴 해요. 비가 오니까 좀 덜하긴 한데 급수를 해주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얘네들은 물을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어차피 이 앞에 큰 개울도 있고 뭐 물은 많으니까 큰 걱정은 하지 않는데, 얘네들이 새끼를 육아하는데 필요한 물, 그 다음에 온도를 조정하는데 필요한 이 물이 생각보다 먼 곳에서 채취를 해와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가까운데 논을 얘네들은 안 갈 수가 없죠. 논에를 무조건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농사를 짓다 보면 풀약도 하고 그 다음에 살충제도 하고 계속해서 또 이제 병충해 방제를 시작할 겁니다. 근데 이게 쥐약인 게 뭐냐면, 옛날 어른들이 하는 농약은요, 물을 많이 희석을 해. 물을 많이 희석을 하다 보니까 농약이 그만큼 약하죠. 근데 그 물이 전착제 역할을 하죠. 벼 잎사귀에 딱 붙어서 전착제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농약을 퍼뜨려서 병충해를 방지하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요즘엔 그게 아니고 무대포 농약입니다. 무대포 농약이라는 건 뭘 말하냐면, 원래 헬기, 우리가 말하는 드론 농약은 이슬이 있을 때 해야 돼요. 왜? 그게 원액이기 때문에. 물이 섞이지 않고, 전착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물이 섞이지 않고 원액을 살포하다 보니까 이슬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 농약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슬이 있는 이 상태에서 농약을 하려면 새벽에 또는 해 지고 나서 해야 돼요. 근데 이 드론 농약은 해 지면 드론을 못 띄우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도.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근다고서 새벽에 일찍 나와서 하는 사람이 아예 드물어요. 왜? 이게 드론 농약을 어떤 단체에서 뭐 군하고 계약을 해서 뭐 농가들한테 살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대낮에 드론 농약을 뿌린다는 거죠. 드론 농약을 뿌리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슬이 없어요, 벼에. 그러니까 잠깐 바람 한 번만 살짝 불어줘도, 해가 쨍쨍한 그 낮에 바람이 살짝만 한 번만 불어줘도 바로 말라버리고 그 농약은 땅바닥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땅바닥에는 논이다 보니까 물이죠. 물에 바로 들어가 버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해가 뜬 상태면 그 농약이 전부 다 벼 잎사귀에서 해충을 죽이는 게 아니라 땅바닥 물로 다 떨어져서 물에서 다 희석이 돼 버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물을 벌들이 빨아갖고 오는 거죠. 왜냐면 논에는 이 미네랄 성분이 좀 풍부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풍부한 미네랄 성분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벌들이 논의 물을 좋아합니다. 뭐 물론 비료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논 자체 내에 흙에 있는 그 미네랄 성분이나 이런 걸 물이 우러내다 보니까 미네랄 성분이 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볏짚이나 이런 데도 굉장히 다량의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논물에는 미네랄 성분이 많다 이렇게 보셔도 좀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걸 따진다면 이제 논에다 뭐 비료도 할 것이고
비료도 화학 성분이죠. 비료도 할 것이고 농약도 칠 것이고 병해충, 그 다음에 논두럭에 장수군 같은 경우는 논두럭이 빨개요. 이 녹색이 아니야, 빨개. 풀약을 쫙 쳤다는 얘기죠. 그 풀약 성분도 들어가고. 근데 다른 지역은 아니다, 뭐 그렇다라고 할 수는 없죠. 기다 아니다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저는 장수군에서 꾸준히 그걸 봐왔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방법은 없죠. 근데 얘네들한테 깨끗한 물을 공급을 해주는 게 가장 피해를 적게 보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 안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로가비웍스를 첨가를 해주고, 그 다음에 풀빅산도 미네랄 성분입니다. 미네랄 성분이 다량으로 들어있는 풀빅산과 로가비웍스를 같이 물에 희석해서 넣어주면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벌들이 논물을 가지러 가지 않게끔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논물을 가지러 가버리면 이게 농약에 노출될 위험성이 크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러다 보면 벌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 물을 채취해 와서 소방에, 그 당시에 벌이 죽지 않는다 해도 소방에 저장을 하거나 벌들이 나눠 먹거나 소방 청소를 하게 되면 그 잔류 농약이 그대로 남아 있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로 인해서 문제가 지금 당장은 안 드러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문제가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농사철에는 여러분이 뭐 꿀이 들어오고 뭐고 상관이 없어요. 상관하지 말고 급수기를 달아주는 게 좋다. 왜? 벌들한테는 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벌들한테만 중요한 건 아니죠. 우리 인간도 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의 몸은 80%가 물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니까. 그래서 음식을 먹지 않고는 일주일이고 2주일이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을 먹지 않고는 단 일주일도 살 수 없다라고, 이건 과학적으로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에게 중요한 만큼 벌들한테도 물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귀찮으시더라도 뭐 분봉통 같은 경우는 100% 꽂아주는 게 좋죠. 꿀을 채취하는 통에도 물을 급수를 해주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불필요한 행위인데 하지 않으면 내 벌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농사철에는 급수기를 꽂아주는 사람과 꽂아주지 않는 사람의 벌 차이는 팍 납니다. 그만큼 소모성이 돼버리는 거죠. 벌 자체가 30일, 40일을 살아야 되는데 불과 외역봉 생활하고 며칠 안 돼서 죽어나가는 일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급수를 해주는 사람과 안 해주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좀 귀찮긴 하지만 내 벌의 건강을 위해서 꾸준한 급수를 해주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서 계속 벌을 키워야 되니까, 여기서 계속 벌을 키워야 되고, 제가 지금 처음 여기를 와봤기 때문에 이 주변에 농약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풀약을 어느 정도로 치는지도 알 수도 없고, 풀약은 분명히 칩니다. 이게 아무런 정보가 없어요. 현재 이 자리에서는. 뭐 장수의 재봉장에서는 뭐 뻔하지만 이 자리는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이게 뭐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 그러잖아요. 혹시나 해서 지금 급수를 달아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농약 피해를 당해서 급수를 달아준다, 이게 아니고 혹시나 장수 농약농법처럼 여기도 혹시나 해서 지금 급수를 달아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자기 봉장에서 벌이 신압으로 죽어나가는 벌들이 있다, 이거는 농약 피해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급수를 해줘 보면 그 다음부터 벌 죽어나가는 양이 많이 달라진다. 그렇다면 100% 농약 피해입니다. 그 물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주변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저기 파란 통이죠. 파란 통에 물을 한가득 받아놨어요. 그리고 잡초 매트가 파란색이 위로 올라오게 해놨더니 벌이 굉장히 많이 안 씁니다. 그래봐야 한 30마리 정도밖에 안 왔는데, 검은색을 위로 해놨더니 거의 앉지를 않다가
이제 파란색을 뒤집어 놨더니 그다음부터는 안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하수나 이런 거 끌어올려서 이렇게 물을 급수를 하잖아요. 근데 지하수보다 얘네들은 빗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기 봉장에 빈 통이 있다면 물을 채워 놓고 그 위에 빗물이 떨어져서 고이게끔 해주면 아무래도 벌들한테는 좀 더 좋겠죠. 이제 그 단점이 모기 유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물을 한 번씩 교체해 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수사과, 농약사과, 오리지널 농약사과, 고독성 농약사과, 자연이 오염되니 인간도 오염되고 벌들도 죽어간다.